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리는 엑셀로 작성된 이런 이제 문서,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데요. 그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나 정렬하기 또는 검색하기, 뭐 부분합을 계산하기 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관리를 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걸로 먼저 데이터 정렬을 한번 학습을 해보겠는데요. 데이터를 이제 순서대로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이 정렬하는 거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먼저 판매 사원 실적이 나와 있죠. 네, 이 판매 사원 실적을 보고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홈탭의 편집 그룹에서 우리가 정렬 및 필터 단추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편집 그룹에서 정렬 및 필터, 여기죠? 홈탭이죠? 홈탭의 필터에서 정렬 및 필터, 여기서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사용자 지정 정렬 이런 게 있죠? 지금 선택이 번호가 되어 있는데 번호가 아니라 먼저 이름을 선택을 하고 해보겠어요. 이름란을 선택하고 필터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기,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기, 뭐 사용자가 지정해서 정렬하기, 뭐 필터를 사용하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더니 어떻게 돼 있죠? 가나다라, 기어, 니은 순으로 정렬됐죠? 강씨가 먼저 왔고요. 구, 김, 오, 이응 왔고요. 지읒, 희응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다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니까 이렇게 가나다 순위로 정렬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총 판매량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 중에 이제 아무 셀이나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정렬 및 필터에서 이번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값이 위에 오고 가장 작은 값이 아래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내림차순 정렬 클릭하니까 네, 어떻게 돼요? 26,000이 제일 먼저 오고 밑으로 갈수록 점점 작은 값 16,000이 제일 밑으로 갔죠?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우리가 여기 정렬 및 필터에서 했는데요. 여기에 말고 또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 데이터 있죠? 네, 데이터 탭에 가면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판매량, 내림차순 정렬하기 하니까 어때요? 오름차순 정렬하기 하니까 바뀌죠. 점점 큰 숫자가 점점 커지게 되죠. 내림차순 점점 작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에서도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유용하겠죠. 네. 이번에는 두 가지 조건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오름차순으로 데이터를 정렬을 한 다음에 지점이 같은 경우 총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표 내에서 이제 셀에서 데이터 탭의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정렬 단추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정렬 단추 나와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정렬 클릭하니까 어때요? 정렬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준은 추가 선택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준 추가해서 정렬 기준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렬 기준이 먼저 나와 있는데 총 판매량이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판매량 내림차순이 아니라 일단 지점, 그죠? 여기 보면 서울, 부산 이렇게 지점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이 지점을 내림차순으로 먼저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준으로 총 판매량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총 판매량, 다음 기준은 총 판매량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지점별로 정렬이 된 다음에 그 지점 내의 총 판매량은 오름차순, 점점 커지게 정렬을 하는 거죠. 지점별로는 내림차순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확인 눌러주니까 네, 인천, 수원, 부산, 대구로 돼 있죠? 즉 내림차순이니까 이응이 먼저 오고 디귿이 나중으로 갔어요. 이렇게 지점별로 인천, 서울 이렇게 지점별로 먼저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 인천에서 총 판매량은 어때요? 오름차순이죠? 점점 커지게 정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만 보면 이렇게 16,000에서 23,000까지
지점별로는 두 가지 조건을 먼저 맞게 정렬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뭐죠? 정렬 대화 상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나 그 이상의 조건에 맞게 정렬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사용자가 지정 정렬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는데요. 사용자가 이제 정렬을 지정하는 거죠. 어떻게 할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사용자 지정 목록은 어디서 만들었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는데요. 엑셀 옵션에서 하고 있습니다. 엑셀 여기 옵션 나오죠. 엑셀 옵션 대화 상자에서 기본 설정을 보면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 사용자의 지정 목록을 편집하기 이런 항목이 있죠. 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정렬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먼저 클릭을 해볼까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 목록 항목이 나오죠. 사용자가 목록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점을 목록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점을 목록으로 서울을 가장 먼저 오게 하고요. 서울이 제일 크니까.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겠죠. 인천, 수원, 이렇게 다음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이 순서는 우리가 임의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이렇게 임의로 목록을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목록이 맨 끝에 보니까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추가가 된 게 보여요. 사용자가 그 목록을 추가한 거죠. 지정 목록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고요. 확인 단추 눌러야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판매 실적 범위 안에서 한번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을 해보겠어요. 먼저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정렬 단추 클릭해야겠죠. 아까 선택했던 거 지점은 내림차순으로 나와 있고요. 총 판매량은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점을 내림차순, 기억니은 순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용자가 지정한 목록 순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순으로. 여기서 이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아까 추가했던 목록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 목록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줘야겠어요. 그러면 여기 정렬 순서가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확인한 다음에 지점은 서울, 인천, 수원 순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점별 판매량은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셔야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지점이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순으로 정렬이 딱 되면서 판매량은 이렇게 오름차 순으로 정렬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데이터 목록에서 부분합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같은 값을 갖는 행을 그룹으로 묶어서 그 주어진 필드에 대한 계산을 해서 부분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합을 구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요건 닫고요. 닫고 영업부 인사기록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업부 인사기록이 이렇게 쫙 나와 있죠. 네,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분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사기록 카드에서 우리가 먼저 이 근무지 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근무지 셀을 지점별로 오름차순별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어요. 지금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오름차순으로 딱 설정을 하면 가나다 순으로 나타나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 근무지 강릉이면 강릉, 광주면 광주, 대구면 대구의 이 근무지에 대한 우리가 부분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근무지에다가 일단 셀이 이렇게 딱 선택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윤곽선 항목이 있죠? 네, 윤곽선 항목에 부분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합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부분합에 대한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그룹화할 항목이 나타나죠. 그룹화할 항목. 우리는 뭘 그룹화할 거죠? 근무지별로 그룹화할 거예요. 그죠? 그룹화할 항목으로는 이렇게 근무지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우리가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부분합이니까 합계여야겠죠. 그리고 부분합 계산 항목 어떤 걸 계산할 것인가? 그러면은 여기 나타나는 항목 중에 급여나 또는 평균 판매액을 우리가 급여와 평균 판매액을 우리가 합계를 내보겠습니다. 급여와 평균 판매액의 합계를 근무지별로 내보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강릉 돼 있고 강릉 요약이라는 셀이 생겼죠, 행이. 그죠? 그러면서 급여의 합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역시 평균 판매액의 합계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평균 판매액도. 광주도 역시 급여와 평균 판매액의 합계가 보여지고요. 대구, 대전, 마산, 부산 다 평균 판매액에 이렇게 합계가 놓여져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총 합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무지별로 급여와 판매 금액의 합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왼쪽에 이렇게 기호가 나타나고 있죠? 기호. 이 기호는 뭔가 한번 보면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데 클릭하니까 어때요? 강릉, 광주. 네, 요약만 딱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근무지는 사라졌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다시 근무지가 나타나는 거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에는 1, 2, 3번이 있는데 1번만 누르니까 어때요? 총합계만 보여지고 있고요. 2번만 누르니까 요약만 보여지고 있네요. 그죠? 근무지별 합계만 보여지고 있는 거죠. 3번을 누르면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보이는 게 이게 뭐냐면 윤곽 기호예요. 윤곽. 대략의 윤곽만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게 윤곽 기호가 표시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곽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위 수준 데이터나 또는 수문 데이터, 상위 데이터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윤곽 기호 외에도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윤곽선 항목에 여기 플러스, 즉 하위 수준을 표시해라 나타나고 있죠. 네, 마이너스는 하위 수준을 가려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위 수준 표시 또는 하위 수준 가리기 이렇게 버튼이 여기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이 왼쪽 상단에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면은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다단계의 부분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단계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부분합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모두 제거 있죠? 지금 요약된 2번 항목을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클릭하니까 원래 있던 데이터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모두 제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새로 이제 부분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분합 대화 상자를 다시 가져와야겠죠? 네, 클릭해 주시고요. 근무지별로 우리가 구할 건데 이번엔 사용할 함수가 합계가 아니에요.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고자 해요. 최대값을. 뭐에 대한 최대값이냐? 급여와 평균 판매액에 대한 최대값. 급여의 최대값 그리고 평균 판매액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야겠죠? 네, 근무지별로 급여와 평균 판매액의 최대값을 구해라 놓고 우리가 확인을 눌러주면 어떨까요? 강릉 나와 있고 강릉의 최대값 2명밖에 없으니까 145만 원이 최대값이네요.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 평균 판매액의 최대값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역시 윤곽선 보기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광주 최대값, 대구 최대값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곽 보기만 해도 이렇게 딱 값을 볼 수가 있겠죠.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역시 부분합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최대값이 아니라 사용할 함수로 최소값을 써야겠죠. 네, 급여와 평균 판매액의 최소값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그대로 확인을 누르면 최대값이 최소값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되지 말고 추가시키려면 클릭을 해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항목을 지워줘야겠죠? 그러면 최대값은 그대로 나타나고 그리고 최소값 항목이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하니까 어때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다 나타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평균 판매액의 최대값, 최소값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분합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윤곽기호는 4단계까지 나타나고 있네요. 최대값에 대한 것과 최소값에 대한 것까지, 그죠? 그리고 뭐 전부 보이기까지 이렇게 4단계까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번 2번 단추만 클릭하면 이렇게 최대값만 보여지겠죠? 우리가 일단은 이번에는 우리가 부분합을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분합 복사를 원하는 데이터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최대값만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지와 급여와 평균 판매액만 이렇게 보이고 있죠. 얘네를 블록으로 설정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근무지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급여 선택해주고요. 또 컨트롤 키 누르고 평균 판매액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근무지와 급여와 평균 판매액을 세 가지를 블록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컨트롤 키 누른다고 했죠. 그리고선 편집 그룹에 가야겠죠. 우리가 편집 그룹에서 찾기 및 선택 단추를 클릭을 해줘야겠습니다. 홈으로 가야겠죠. 홈 탭에 편집 가서 찾기 및 선택 나와 있네요. 그죠? 찾기 및 선택. 여기서 옵션은 이동 옵션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동 옵션. 그러면 이동 옵션 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 어떤 것을 이동시킬 건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참조하는 셀인지 마지막 데이터 셀인지 하는데 우리는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된 셀만 우리가 이동 옵션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셀만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줘야겠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우리가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사하기 버튼 있죠? 클립보드에 복사하기 컨트롤 C 키가 되겠습니다. 클릭해주니까 어때요? 지금 여기 복사되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반짝거리는 점선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얘를 가서 붙여야 돼요. 시트 2에 가서 우리가 뭐 원하는 위치에 가가지고 셀을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붙여넣기 클릭하면 어때요? 이렇게 붙죠? 네, 여기 지금 칸이 작아서 샵으로 나타나는데 칸을 늘려주면 뭐예요? 근무지별 최대값과 또 뭐가 나타납니까? 급여, 평균 판매액만 이렇게 딱 원하는 부분만 이동 복사가 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복사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 간단하게 정렬하는 방법, 오림차순, 내림차순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원하는 방법으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부분합을 구하는 방법, 그죠? 근무지별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합을 구하는 방법도 학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뭐죠?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뭐예요? 카피해서 다른 데다가 원하는 부분만 붙여넣는 방법도 한번 학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자동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